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여러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가 소유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상속자 없는 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없으면 내 돈은 정말 다 날았던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건 단순히 만약에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곧 마주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조 2천억 원. 와,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최근 일본에서 주인을 못 찾고 그냥 국고로 들어간 상속 재산의 규모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상속자 없는 재산. 도대체 왜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나라 상황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막대한 무연고 상속, 또 고령화로 인한 주인 없는 자산 문제는요,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고독사 같은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결국 내 자산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이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구 구조의 시한폭탄이라는 것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1인 가구 비율이 이렇게나 급증해서 이제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상속, 이게 당연한 공식이 아니게 된 거죠. 바로 이게 주인 없는 자산 문제를 가속화하는 첫 번째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요, 바로 이 인구 쇼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자산을 쌓아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자산을 물려줘야 할 시점이 됐는데, 어라? 앞에서 본 것처럼 1인 가구는 늘었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자산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아주 결정적인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흐름을 꽉 막고 있던 법적인 장벽이 마침내 깨져버린 거죠.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모교에 전부 기부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타나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몫을 무조건 떼어줘야 하는 그런 강제상속 제도였던 겁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는 정말 거대한 족쇄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수십 년간 개인의 자유를 꽁꽁 묶어두었던 유료분의 시대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 하나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내 재산을 정말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평생의 노력이 거의 모르고 지내는 먼 친척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레거시 기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넘어서서 사회에 환원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게 만들려는 웰다잉 움직임, 바로 그 자체죠. 그럼 이 멋진 계획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냥 똑똑한 스마트 유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걸 미리 딱 정해놓으면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은행이 알아서 세금 문제부터 기부금 전달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거죠. 정말 편리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3조 3천억 원. 이 숫자가 바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이미 이 유언대용 신탁으로 굴리고 있는 자산 총액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죠. 이런 사회적, 법적 변화가 과연 어떤
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는 곳들은 어딜까요? 먼저 금융권, 신탁 상품으로 당연히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부동산 업계는 고령층이 가진 유효 부동산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고 있죠. 그리고 대학이나 병원 같은 비영리 기관들은요, 아마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기부금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지금 막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사회 변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요,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Well dying. 이건 단순히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나답게,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주체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내가 평생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자기 표현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자산은 여러분이 떠난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와 유산,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